이사회 A에서 Z까지 이번 주제는 이사회의 성격과 역할입니다. 이사회란 무엇일까요? 총회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회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주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지요. 그런데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단지 업무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사회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업무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고 상설회의체 기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의제가 생겼을 때 총회를 열 수가 없겠지요. 시간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장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회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 집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사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장은 조합의 대표이고 또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업무 집행권자이기도 하지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사장은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근이사는 전무이사나 상무이사 또는 상임이사를 가리킵니다. 이사장의 총괄 아래에서 업무 집행을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요. 비상근이사는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얼마나 업무를 잘 집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두는데요. 한살림에서는 특별하게 한살림 생산자가 들어오십니다. 보통은 한 분 내지 두 분 또는 지역생협의 경우에는 5분까지 참여하시지요. 그 외에도 조합 운영이나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사회이사로 초빙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생협이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연대조직의 대표를 초빙하기도 합니다. 자, 이사회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사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중요하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요. 또 집행부가 이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기능 면에서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일원 체제가 있고요. 또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누어지는 이원 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체제는 그동안 이사회가 중심이 했던 일을 이사회가 모두 담당하는 일입니다. 즉 업무 집행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고 또 그걸 감독하는 역할을 이사회가 모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체제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지요. 집행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도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집행위원회는 업무 집행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협동조합에서 말을 하자면 사업을 경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한살림은 이론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유럽의 규모가 큰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처지에 맞게 각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회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사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유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요. 이 의미는 정관에 명시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사회 권한에 관해서는 정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도 딱딱하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조합의 재산이나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것을 이사회가 의결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를 이사회가 소집할 수 있고요. 상정할 의안을 승인하지요. 또 제반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다만 규약이나 정관은 총회의 승인사항이죠. 업무 집행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 거죠. 어디서 빌려야 할 때 이사장이나 상근이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왜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후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바로 이사회가 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 돈을 빌려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이사회가 작성합니다. 이 내용은 총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지요. 간부 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도 이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부 직원이라 하면 전무나 상무 또는 부서장과 팀장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기본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도 이사회 권한입니다. 이를테면 사무실을 얻거나 내놓거나 매장을 얻거나 내놓거나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나 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이사회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사회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업무 집행을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요. 업무 집행권자인 이사장과 또 그 총괄 아래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감독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필수 기관으로 필수 설치 기관이라고 하지요.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나 또 대표 중심의 독단적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회 운영은 건강한 조직의 지표라고 하지요. 조합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개인의 독단적 행동 없이 토론 문화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사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궁금증은 이후 여러분의 토론 과정에서 많이 풀어내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